먼저 인간 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대표 주자는 주인공 이치고의 아내이자 블리치 내 히로인인 이노우의 오리히메입니다. 오리히메는 작중 초반부터 등장한 캐릭터로 루키아와 히로인을 두고 겨뤘던 적이 있는데요. 연재 종료 시점 작가는 오리히메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이치고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처음 나올 때는 그래도 현실적인 미드라이너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 감당이 안 되는 크기를 이치고와 독자들에게 각인시켰죠. 전부 가리고 있는 복장을 입고 있어도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지만 천년혈전편에 들어서는 과감한 노출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정실이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크기와 외모 덕분에 뒷세계에서의 오리히메는 그 누구보다 인기가 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간 대표는 장업집 아주머니 우나기야 이쿠미입니다. 원래 직업은 만물상을 운영하는 것이지만 발음상 장어집으로 많은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요. 만물상을 운영하기 때문에 혹시 우라하라 같은 포지션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딱히 별다른 능력은 없고 진짜 몸매가 좋으신 민간인입니다. 하지만 사신의 능력을 잃은 이치고가 힘들어할 때마다 정신적으로 많은 지지를 해주었는데요. 때로는 누나 같기도 때로는 어머니 같기도 하면서 따뜻한 장면을 많이 연출했고 별다른 능력 없이 독자들의 뇌리에 자신을 각인시켰죠. 짧지만 강력한 임팩트를 남긴 우나기야를 인간 대표 미드라이너로 선정해봤습니다. 다음은 사신 대표 미드라이너를 선정해볼 건데요. 사신 대표 첫 번째는 블리치 미드라이너 1항의 자리를 넘보는 10번대 부대장 마츠모토 랑기쿠입니다. 랑기쿠는 10번대 부대장으로 등장하면서 대장인 토시로와 오네쇼타 포지션을 확립했는데요. 토시로의 어린 모습과 상반되게 부대장인 랑기쿠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신들과는 다르게 사패장을 열어놓고 다니는데요. 하지만 격렬한 전투가 있음에도 더 이상 사패장이 벌어지는 일은 없었죠. 다른 캐릭터와는 다르게 랑기쿠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신의 몸매가 훌륭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과감한 모습을 잘 보여주기도 하면서 확실한 캐릭터성을 잡아갔죠. 처음에는 금발의 장발 캐릭터로 나왔지만 천년혈전 편이 진행되면서 머리가 짧아지는데요. 이것과는 별개로 탑클래스 미드라이너인 만큼 인간 대표 오리히메처럼 계속 성장하는 사이트를 보여주었죠. 오리히메는 성장기니까 라는 변명에 이해라도 해볼 수 있지만 랑기쿠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 나이라 작가가 뭘 의도했는지를 알 수 있었던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몸매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외모 또한 미인이기 때문에 호정 13대 남자 대원들에게 인기가 많기도 하고 교복, 수영복, 기모노 등 다양한 옷을 입기도 하면서 많은 남성 팬들을 자극시키기도 했죠. 능력이나 전적은 좋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존재의 의미가 가장 뚜렷한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선정한 사신 측 대표는 떠오르는 신흥 강자 우노하나 레츠입니다. 우노하나는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내린 눈꼬리에 상냥한 미소를 보여주는 캐릭터라고만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수영복을 입은 모습에 상냥한 모습과는 반전되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일러스트가 나옴에도 항상 목 밑에 부분은 가리는 연출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 초대 캠파치라는 엄청난 떡밥을 숨기기 위한 연출이었다는 것을 알고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초대 캠파치로서 임무를 받고 등장하자 목 밑에 흉터와 함께 굉장한 미드라이너였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는데요. 사신 측 숨은 강자 포지션으로 실제 능력과 미드라이너 모두 반전 매력을 가진 우나나 레츠를 사신 측 대표 미드라이너로 선정해봤습니다. 다음은 호로 측 대표인데요. 첫 번째 대표는 이치고의 정실을 위협한 네리엘입니다. 네리엘은 어려진 모습으로 첫 등장에 큰 비중이 없는 줄 알았지만 주인공이 위험한 순간 본래의 힘을 잠시 되찾고 원래의 섹시한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작가 피셜 가장 큰 미드라이너라고도 말했고 본래의 모습이 등장했을 당시 찢어진 옷과 폭력적인 몸매의 시너지가 굉장해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죠. 네리엘도 은근 다양한 복장을 선보였는데요. 찢어진 모습 이외에도 에스파다 제복을 입은 모습, 해방시 상체는 인간, 하체는 마린 켄타우로스와 같은 모습도 선보입니다. 이후 천년열전 편에서는 무난한 복장과 함께 등장하는데 정실 후보 오리히메가 자신보다 큰 미드라이너의 등장에 긴장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죠. 다양한 모습과 함께 최고의 크기를 자랑하지만 은근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1항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네요. 다음 호로 측 대표는 시대를 앞서 나간 미드라이너 언더부의 할리벨입니다. 할리벨은 해방하기 전 짧은 상의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토시로와의 전투 중 자신의 번호를 밝히는 순간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죠. 블리치 연재 종료 이후 한참 뒤에 언더부비 유행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저 만신 쿠보. 해방을 한 이후에는 얼굴 전체와 함께 또 한번 말도 안 되는 섹시한 모습으로 변하는데요. 여태까지 소개한 미드라이너들의 경우 모두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할리벨만큼은 그 누구보다 차갑고 시크한 성격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과는 반대되게 가장 화끈한 복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특히 42권 표지는 밑부분과 복부, 겨드랑이가 클로즈업된 구도라 시크한 매력과 화끈한 자세의 오묘한 결합이 많은 남성 팬의 심금을 울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귀족 대표들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귀족 대표 미드라이너는 시오인 당주 플러팅 장인 요루이치입니다. 요루이치는 특이하게 고양이의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모두가 고양이가 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여성이었다는 반전이 있었죠. 온천에서 회복하고 있는 이치고에게 업계 포상을 제공하면서 플러팅을 시작했고 현 이번대 대장 소이퐁의 마음도 빼앗아 갔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라하라와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자주 보여줘 사실상 블리치 내 플러팅 장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게 했죠. 그리고 수농이라는 기술을 쓰면서 원래 복장이 찢어지기도 하는데요. 어깨와 등 뒤가 날아가면서 은근히 보이는 미드라이너가 남성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했죠. 앞서 소개한 압도적인 미드라이너 때문에 크기에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 고양이와 같은 전투법을 보여주면서 하체 쪽에 좀 더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근접점 위주로 전투를 하다 보니 지속적인 몸매 관리가 있었을 테고 다른 소속 미드라이너들에 비해 굉장히 뛰어난 바디 밸런스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귀족 대표 미드라이너는 시바가의 폭죽장인 시바 쿠우카쿠입니다. 주인공 이치고의 아버지 시바 이신과의 연결성까지 생각한다면 이치고와 외모가 닮은 이유가 납득이 가는데요. 폭죽 장인인 만큼 화학대포로 침투를 할 때 주로 등장을 했죠. 자신의 역할과 비슷하게 미드라이너 또한 굉장히 화끈한데요. 다른 소속과는 다르게 복장에 제한이 없다 보니 굉장히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속은 퀸시 소속 미드라이너들인데요. 첫 번째 퀸시 미드라이너는 방갈죽의 밤비에타입니다. 밤비에타는 애니메이션화되면서 굉장히 푸시받는 캐릭터 중 하나인데요. 까칠한 성격과 함께 훌륭한 몸매, 제작사가 밀어주는 작화까지 3박자가 고루 들어맞아 퀸시 측 가장 인기 있는 역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남자 병사를 방갈죽하는 장면에서 밤비에타의 모습이 가감없이 등장해 퀸시를 대표하는 미드라이너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아스킨의 발언을 보자면 세계관 내에서도 인정받는 미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키가 작다고 나오지만 반전 매력으로서 굉장한 미드라이너임을 증명하기도 했죠. 또한 작화가 잘 나오고 있는 천년열전편에서 밤비에타의 매력에 빠진 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걸 피규어화가 결정되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유의 까칠한 매력과 함께 등장했지만 하필 간마무라에게 걸려 빈사 상태가 되었고 지젤에 의해 좀비가 되었는데요. 그간 드센 성격은 어디로 가고 좀비가 되어 복종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매력을 느낀 팬들이 증가했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퀸시 대표 미드라이너는 캔디스입니다. 솔직히 퀸시는 밤비에타 빼고 없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퀸시 쪽에서도 노출이 심한 캐릭터가 있었는데요. 이게 정면에서 보면 그냥 상의인 것 같지만 측면에서 보면 상의를 묶어서 고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역시나 격렬한 전투에 매듭은 풀리지 않았고 이치고의 신 기술에 중상을 입게 된 이후 유아바에 의해 리타이어 당하고 마는데요. 까칠해 보이지만 은근 부하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밤비에타와는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참백도 미드라이너는 쿄라쿠 슌스이의 화천 광골입니다. 실체화가 되는 순간 두 명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미드라이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화천이 실체화한 오하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하나의 경우 이문편과 천년열전편 모두 등장한 실체화한 참백도인데요. 롤머리에 해골비녀를 꽂은 굉장한 미드라이너의 소유자이죠. 복장 또한 전통 기모노 복장으로 거대한 미드라이너와의 조합이 잘 어울려 굉장히 섹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참백도 실체화보다 더 압도적인 크기와 특유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천년열전편 만해를 해방했을 당시에는 주종관계의 느낌보다는 좀 더 친근한 느낌마저 들 정도였죠. 勘弁してよ。もうこっちしか目ないんだから。ワッチと揃いになるとはの刀と死神とはいいなもの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해골 장식과 안대는 퇴폐미적인 연출을 더욱 강조시켜 요염함을 더욱 높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능적인 분위기와 압도적인 미드, 그리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퇴폐미까지 가장 매력적인 미드라이너 참백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참백도 미드라이너는 주인과 같은 길을 걷는 랑기쿠의 회묘입니다. 회묘의 경우 이름 그대로 고양이의 모습으로 실체화 있는데요. 주인의 압도적인 미드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고 밸런스가 있는 미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격적인 측면은 많이 반영되어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주인과는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하기도 했죠. 랑기쿠와 요루이치를 대상으로 아줌마라고 부르고 남자를 밝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양이의 모습에 밸런스 있는 미드로 꽤나 인기가 있었던 실체화 300도 중 하나죠. 특히 실체화가 되는 과정에서 고양이 털이 그대로 반영되었는데요. 허리보다는 수인에 가까운 형태로 디자인이 되기도 했고 머리의 모양이 마치 고양이의 귀를 형상화한 것 같아
귀여움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양이의 모습이 반영되다 보니 밸런스가 잡힌 모습인데요. 랑키코가 말도 안 되게 커서 그렇지 상당한 미드라이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참백도 미드라이너는 아바라이 렌즈의 참백도 3위환입니다. 뱀과 원숭이의 형상이 실체화된 형태로 원숭이 형태의 경우 상당한 장신의 큰 미드라이너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 만회를 수련하기 위해 실체화를 했을 때는 진짜 원숭이와 뱀의 꼬리가 있었는데 실체화한 모습에서는 사람의 형태에 가까워졌죠. 3회화는 생각지도 못한 글래머스한 체형과 털로 뒤덮인 모습에 호불호가 조금 갈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유의 앞가슴을 내놓은 모습과 더불어 중성적인 매력을 내비치고 있어 아바라이가 보여주던 남성적인 성격이 반영된 것처럼 느껴졌죠. 원숭이의 부분이 인간화가 되었다는 설정상 펄이에 가깝지만 디자인만 본다면 수인에 가까운 형식으로 그려졌는데요. 이러한 중성적인 부분이 많이 적용되다 보니 섹시하다는 느낌이 다른 참백도들에 비해 강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실체화된 다른 참백도들도 많은데요. 그중 역해들만 본다면 작봉, 빔에, 수백설이 있지만 모두 O형도보다 작은 미드라이너이기 때문에 야무지게 제외했습니다.